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이지혜입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가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데일리 TV 마켓나우 2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정말 잘 갑니다.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썼습니다. 장중에 3,48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키 맞추기 장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삼성전자의 영향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주는 특히나 환율의 움직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선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와 약간 연결되어 있는 게 외국인이 2조 원 가까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대미 투자 금액이 3,500달러나 됩니다. 이 이슈 있는 데다가 영국이 재정 위기 때문에 달러와 좀 연동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원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상황이고요. 또 오늘부터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신청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화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압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00원 단위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무너지는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세는 삼성전자가 확실히 밀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슈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일단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전 강하고 그 로봇 관련주도 좀 뛰어오고 또 양자컴 이런 부분도 시장을 좀 지탱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 그 주력은 삼성전자에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까지 올려잡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말 사이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HBM3E 이 제품 드디어 납품에 성공을 했습니다. 1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서력도 많이 좀 당했죠. SK 하이닉스에 이어 마이크론, 이제는 삼성전자가 이 단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최근이지만 든든한 우군을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애플, 이어서 엔비디아 이렇게 좀 쾌거를 이룬 흐름들이 나타났네요. HBM3E 이어서 HBM4 경쟁은 조금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BM3E 다음 6세대 제품이 HBM4입니다. 사실 HBM 시장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의 75%는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HBM4 경쟁이 본격화되면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톡톡히 받아갈 가능성을 증권사에서는 이미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2조 가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환율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드렸죠. 원화 강세를 좀 지지해주는 영향이 외국이 삼성전자를 사서 이게 분명히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이어져서 우리나라 증시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그 역할을 삼성전자가 해낼 수 있을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반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GPU 많이 쓰죠. CPU 많이 쓰죠. 지금 뭐 HDD, SDD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메모리 가격, 그러니까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최대 30%까지 오를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후주, 훈풍 이런 관련 속에 엔비디아 HBM4의 직접적인 수혜를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증권사의 그 분석을 보니까 엔비디아의 내년 그래픽 차세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루빈이 나오는데 이 루빈이라는 그런 칩에 HBM4가 탑재가 됩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속도 빠른 걸로 탑재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기가 bps 정도인데 삼성전자는 이미 11 그보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보다 성능이 훨씬 괜찮은 그런 부분으로 HBM4 개발을 준비하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삼성은 최첨단 원C D램 이게 C가 X, Y, Z, A, B, C 순서대로 최첨단 된다는 건데 원C D램이니까 가장 초고수
기술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나노 파운드리가 적용된 그런 최첨단 기술력으로 앞으로 승부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고객사가 원하는 속도도 빠르고 대용량, 데이터 용량 많이 저장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가능하고 전력 소모도 줄이는 그런 효자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4% 강세 힘으로 83,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쓴 흐름들, 과거의 서력을 물리치고 앞으로의 영광을 탄탄히 찰 수 있을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자도 컴퓨팅 관련주가 쫙 뜨는 흐름들이 있던데 이 국산 양자 컴퓨터가 신소재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국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좀 호재가 떴습니다. 활용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구팀이 성과를 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앞으로 만들어내면서 그 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자 시뮬레이터로 수소 촉매 가능한 그런 계산에 성공했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계산이 정말 뭐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안 되던 것을 이 국내 양자 컴퓨터가 일정 부분 해내서 앞으로 소재 개발에 탄력을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층 양자 임베딩 세계 최초로 구현한다라는 건데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양자가 해주고 그 나머지는 기존 컴퓨터가 해주고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술 문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에너지 신약 개발 응용 이런 부분은 기대가 커졌다라고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기사를 또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최근에 양자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아이온-Q 많이 아실 겁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하고 앞으로도 뭐 연구 개발 그런 부분에 이제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뭐 비트코인, 가상 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데요. 국내에서도 정말 똑똑한 양자 컴퓨팅 기술이 점차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때문에 오늘 양자 관련해서 관련주가 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차 소비 쿠폰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90%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10만 원씩 이렇게 좀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은 10월 31일까지이고 물론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좀 보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건 지역 화폐 관련주입니다. 1차 소비 쿠폰이 제시가 됐을 때 그때도 많이 언급이 됐어요. 대표적인 관련주였고요. 근데 지역 화폐 관련주도 아무거나 매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 플랫폼, 지역 화폐 서비스 관련한 연계 기술을 갖고 있는 관련주가 유리하다라는 시장의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이슈가 떴을 때 코나이, 웹캐시 그리고 뭐 쿠콘 관련주가 뭐 유리하다라는 분석들도 다수 있었으니까 보십시오. 오늘 일정 부분 좀 엇갈리는 흐름들은 있지만 오늘 중요한 이슈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신청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전략, 증권사의 전략 잠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가 3,480선을 넘어서면서 또 한 번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순환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쓰면서 9월은 통상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약하다라는 걸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주식, 채권, 달러, 금, 그리고 가상 자산까지 모두 뛰는 에브리띵 랠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아주 특징 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자금이 풍부해서입니다. 유동성 많이 풀어서이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됐다라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빠르게 순환매를 이어가면서 증권사에서는 우상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 쪽에서도 코스피 5천 가기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투자를 안 하면 바보의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투자 사이트에서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뭘 투자해야 될지 오늘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증시 전략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시장 오늘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은 그리고 종목의 흐름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에 3,480선까지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47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 역사상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열어보시죠. 빨간색이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인데 일단 오늘 상승의 주역은 삼성전자입니다. 코스피를 역사상 신고점으로 밀어올린 건 반도체,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빨간불과 초록불이 혼재된 상황이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4.77%가량 올라주는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지금 HBM3E의 강자로 평가받았던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더 강하게 쏠리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름폭을 점차 키워가면서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을 해냈고 지금도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8만 원 선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만 원 선은 내려놨고요. 0.4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11만 1,000원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제시를 했는데 한화증권이라든지 IBK투자증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 그리고 HBM3E의 납품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시장의 주목을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 일단 오늘 장에서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아이폰 17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 17이 예상보다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간밤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중국 공장에 대한 가동률 생산을 약 40%가량 늘렸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간밤 애플 주가가 3%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애플 아이폰 17의 이 공급망 안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3.37%가량 오르고 있고요. LG 이노텍도 약 10%가량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성 전기조 2.43%가량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이 아이폰 17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방산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2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4%가량 하락, 한화시스템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오늘 5% 넘게 하락하면서 전장에서 약 9%가량 튀어올랐던 현대로템과 또 방산 관련주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조선주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데 하나오션이 1.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0.7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1%가량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은 HD 현대중공업만 조선주 안에서 상승입니다. 1.6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주들도 장 초반에도 굉장히 좋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원전 합의 그리고 여기서 영국과 미국의 이 정상회담에서 3,500억가량의 원전 투자,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르네상스, 여기에 한국이 지금 건설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5%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오름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2.88%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 외의 종목들은 조금 오름폭을 줄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과 금융주들은 오늘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지주사단 안에서 SK스퀘어가 1.85%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0.55%가량 하락이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은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0.64%가량 하락, 카카오도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25일까지 이프 카카오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오픈 AI와의 협업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지만 일단 어제 그 전장에서 올랐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현대차와 기아가 상승 중입니다. 현대자동차 1.75%가량 오르고 있고 기아도 0.49%가량 상승입니다. LG그룹주들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LG전자가 2.59%가량 상승, LG도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58%가량 상승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 먼저 잡고 가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서 봤을 때는 혼조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자면요. 알테오젠이 오늘 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제형의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 소식에 장중에 10%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고요. 6%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만 치료제 단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9%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케어젠도 3.68%가량 오르면서 오늘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불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미용 의료기기 단에서도 상승 탄력이 눈에 띄는데 지금 휴메딕스에 대해서 상상인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리투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휴메딕스가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 함께 LNC바이오도 지금 약 3.5%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파마리서치는 오늘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리주란보다는 오늘 리투오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불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파마리서치 0.71%가량 소폭 상승이고요. 휴젤은 2%가량 하락하면서 미용 의료기기 단 안에서 엇갈리는 움직임 일단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단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이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요. 원익 IPS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테크윙도 5.83%가량 상승 중입니다. 리노공업도 3%대 상승, HPSP, 동진세미캠까지 전반적으로 일제히 3%대 강세 탄력 붙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그 외에도 보자면 일단 이 반도체 소부장단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도 눈에 띕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가량 상승, 하이젠 RM도 2.55%가량 오르고 있고요. 앞서서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덕산 네오룩스 같은 아이폰 17 관련주들 강세 탄력 받아갑니다. 덕산 네오룩스 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4%가량 오르면서 지금 3,470선 위로 올라와줬고요. 3,474포인트 지나갑니다. 역사상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3,480선 위로까지 넘어가 줬는데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도 0.9%가량 오르면서 870포인트 지금 재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약 1%가량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수급 상황 열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외국인 2,8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2천억 원가량 코스피를 오전장 들어서만 사들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4,700억가량 강하게 팔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순매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1,500억가량 개인의 순매수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지만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는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점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는데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앞으로는 이 시간에 마켓나우 2부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꼭 투자를 염두해 봐야 되는 테마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시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 삼성증권에서 좀 위안 섞인 그런 리포트를 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반도체 사이클 놓친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9월 약세장이었는데 이걸 뒤집은 상승장의 그 주요 원인이 바로 반도체에 있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단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좀 시장을 올리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라클 훈풍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오라클 쪽에서 이제 미국 주식 말하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좀 투자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GPU나 HBM이나 수요가 좀 급등하는 그런 투자의 흐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수요가 좀 늘 가능성 그런 부분이 불을 지펴줬고 디램과 낸드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가격 상승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인텔을 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거품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매기가 쏠릴 가능성 AI 투자까지 연결이 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서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9월 들어서 한 15% 오늘 한 3, 4% 오르었으니까 좀 더 올랐겠네요. 좀 올랐고 SK하이닉스는 9월 한 달간 30% 오른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조 원 가까이 샀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워낙 강세의 배경이 됐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 9월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코스피만 해도 7조 원이거든요. 그건데 그를 분석해 보면 삼성전자가 3.3조, 3조 3천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2.4조, 2조 4천억 원에서 이 둘을 합하면 거의 81%를 지금 외국인이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반도체, 특히 K반도체에 대한 인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어찌됐건 현재 흐름, 시장이 에브리띵 랠리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유동성 장세에 기반하는 거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잘 간 때 또 잘 갔지만 빠르게 순환매 되니까 이 반도체 섹터가 잠깐 쉴 때 바이오, 성장주가 튀는 흐름들 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그럼 얘네들이 튀고 잠시 쉴 때 다시 반도체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못했더라도 반도체 사이클에 뒤진 거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도체 오르고 잠시 쉴 때 제약바이오나 성장주 튈 때 그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삼성증권은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주가가 높아도 지수가 높아도 그런 흐름으로 참고해 보십사 하고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푸투 니우니우라는 중국 투자 플랫폼이에요.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투자 접근성이 조금 취약한 부분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해외 외신도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월스트리트 CN이라는 그런 보도 채널을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여기 좀 담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휴머노이드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주는 전 세계 뭐 AI 투자 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시각을 들려드렸으면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휴머노이드를 추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제가 제목은 이걸로 정해봤고요. 일단 모건 스탠리는 2050년 휴머노이드 시장을 5조 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꽤 큰 겁니다. 그리고 2036년도부터 2050년도까지 10억대가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건 이제 모건 스탠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국 매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과시를 했습니다. 누적 주문 이거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10억 위안, 요거는 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상업화를 중국이 지금 선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중국 쪽에서 약 35조 원 뭐 규모의 산업 펀드를 조성했는데 AI 제조 전략을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성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너무 돈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팍팍 밀어주는 흐름들이 있어서 앞으로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기사에서는 요 단위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지수라는 게 있는데 YTD는 올해 수익률입니다. 이게 92%나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시장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MSCI 중국 지수에 비해서 훨씬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네요. 자, 테슬라도 분석을 해냈습니다. 옵티머스 V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밀한 기술력을 좀 칭찬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AI, 로봇 이런 부분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죠.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가 아닌 로봇 산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피지컬 AI 제품까지 확장하겠다. 이미 뭐 엔비디아 젠슨 황 CEO도 그랬고 이거는 트렌드 중에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150조 원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 성장 펀드 출범, AI, 로봇 전략에 집중하겠다라는 거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잖아요. 항상 연관돼서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연 3만 대 로봇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구축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좀 공략할 계획이고 삼성이 작년에 레인 로보틱스 지분을 더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35% 정도인가요? 그래서 뭐 이동형 양팔 로봇을 공개하기도 했고 이걸 산업 현장에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 투자 플랫폼이 MSCI 코리아 인덱스 휴머노이드 로봇 100 인덱스 지수가 있는데 그게 현재 뭐 YTD 올해 소익률 기준으로 30% 정도 됐다.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매체에서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세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알테오젠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슈, 제약바이오 이슈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거든요. 일단 미국의 머크사, 이제 알테오젠 협력사니까 거기에서 키투루다 SC 이것은 면역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그 주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SC, 피하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맥 주사가 아니고요. 그 제형이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났고 이게 3주에 1분 정도 맞으면 되고 6주에 2분 정도 맞으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간편해졌고 예전에는 병원에서 그것도 큰 병원에서 오랫동안 정맥 주사로 맞아야 되는 것을 이제는 작은 병원에서 간편하게 맞게 됐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기술 혁신성 좀 눈여겨볼 만한데 38개 적응증에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9월 말에 원래 이제 10월에 예상이 됐었는데 더 앞당겨졌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내년 아니라 4분기에 승인이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앞으로 굉장히 마일스톤만 크게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전 세계가 로열티를 지급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4분기 첫 매출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 있잖아요. 그런 흐름과 글로벌 이전 추진 지속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목표 주가겠죠.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73만 원 정도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유지했다라는 점, 73만 원짜리다. 이런 부분 좀 중요하니까 목표 주가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알테오젠 강세 배경의 분위기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에서 최근 커넥트 2025라는 연례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글래스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최근 시장에서 AR 안경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보시라라는 의미고요. 일단 뭐 핵심은 굉장히 기술력 뭐 괜찮다라는 부분 있는데 거기에서 그 CEO가 연례 행사에서 시연하다가 실수한 장면도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뭐 약간의 실망 매물도 있었지만 판매량이 제한적이고 좀 가격대는 높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능 구현의 실패한 그런 이슈 그리고 판매 우려 때문에 밸류 체인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종목으로 말하면 라온텍이 14% 떨어졌고 사피엔 반도체가 12% 하락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쪽에서는 좀 8% 상승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긴 흐름에서 보면은 이 스마트 글래스, AI 글래스의 성장 가능성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IBK 투자증권에서는 얘기했고요. 이게 스마트폰
폰을 대체할 수 있는 다음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나 알리바바나 아마존, 애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디바이스 출시가 잇따라 진행될 테니까요. 지금부터 AR 글라스에 대한 투자, 안목을 좀 넓히는 게 중요한 때이다라고 했으니까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 가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또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요. 자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오늘 시장 조금 더 전략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장이 움직이고 있는 가장 핵심의 움직이는 힘은 역시 AI 쪽입니다. AI 쪽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 투자가 너무 과잉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요. 그 이후에 AI 투자에 대해서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AI 쪽은 더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의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원전주들이 움직인 건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서 영국과 미국이 이 원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또 이슈가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원전 자체, 특히 대형 원전보다는 SMR이라는 소형 모듈형 원전에 더 중심이 가는 것은 이게 결국은 이 AI 데이터 센터의 주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R 쪽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대형 원전을 짓던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SMR 그 설계업체들과 같이 설계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미국의 SMR 업체들의 지분 참여를 해서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주기기 설계에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말뜻은 이 SMR 건설에 있어서 두산 에너비티가 주력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이 두산 에너비티 따라서 우진이나 에너토크,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이런 중소기업까지도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스컬 AI라고 해서 로봇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 원엑시아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이슈가 돼서 우리 로봇주 중에서 이런 부품주들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보안주도 그렇고 모두 AI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미국 상원에서 하원에서 통과한 임시 예산이 부결된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난 부분은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갖고 계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시장이 빨간 불일 때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바람 불일 때 서서히 모아가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장이 좋으니까 약간 고점 치다가 빠질 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때 이제 비중 확대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게 되고요. 네. 자, 그럼 파트너님 오늘 특징주 어떤 전략을 좀 갖고 오셨습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ESS 쪽에서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고 곧 조만간 LFP 배터리도 양산을 타고 올 것이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조기 양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반적으로 삼성 SDI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삼성 SDI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2차전지는 길게 보면 지금이 싸게 살 기회입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주중에 나와서 파란불을 켜면 그때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 바로 2차전지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장주에 속하는 삼성 SDI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대장주를 삼성 SDI로 봐주셨습니다. 실적이 탄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갖고 오셨는데 저희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특징과 종목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전략 함께 하셨습니다. 자,
자, 저희가 이어지는 코너는 여의도 포커스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한병화 유진투자 이사님은 사실 에너지 쪽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한 테마를 잘 알아야지 투자에 대한 맛도 좀 달콤할 텐데 오늘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브리핑 해드리는 동안 중국 지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게 그 기준금리 LPR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미 뭐 4개월 연속 동결할 것이다라고 보도는 됐었던 바 있는데 이게 동결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주요 부양책 이런 부분과 잘 맞물려 갈지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오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05% 상승 출발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3,822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날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에 따라서 양국 관계의 재설정 이런 부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니까 이 이슈 그리고 그 이전에 나오는 이슈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여의도 포커스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한 거 잘 아실 텐데요. 정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왜 재생에너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이 투자자들은 에너지 관련주 특히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개편 첫 네, 연구원님으로 네. 선택돼서 오셨습니다. 일단 에너지 정책이 이제 산업 정책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리되었잖아요. 이번 정책의 흐름에서 이게 32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당연히 뭐 이거 아니다 하는 입장도 있는데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사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 별다른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 자체가 풍력 태양광 비중이 6%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쵸, 예. OECD 평균이 27%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사실은 무임승차자, 공짜 점심을 먹고 있는 이제 그런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다양한 무역 장벽이 탄소 장벽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우리가 또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다른 건 차치하고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다른 건 차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이재명 정부 마지막까지
극적으로 많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한국의 사실은 이 경제 구조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규제와 육성을 같이 하는 부처가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과거에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국가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부처를 갖다 많이 이제 변경을 시켜놨는데 우리는 아직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 탄소에 대한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이걸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출범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첫 단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또 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네. 어쨌든 규제를 하고 그리고 뭐 육성을 하고 이런 걸 동시에 또 잘 해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네요.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원전 비중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좀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공약 때부터 네. 강한 그런 의지였습니다. 어떻게 속도를 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투자 전략 따라가려고.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일단 전환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설치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각종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객거리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풀기 위한 특별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죠. 예. 해상풍력 특별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 안에 영농형 태양광, 그러니까 논밭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백 산단 특별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내 태양광 풍력 설치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한 3기가 조금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 7기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수치가 윤석열 정부가 만든 목표 대비해서도 굉장히 제가 낮게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요거보다 더 높게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지금 빠르게 재생에너지 늘리지 않으면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대적인 흐름에 어쨌든 우리도 발맞춰서 가야 될 그런 당위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생각 듭니다. 워낙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떠한 돌발 변수가 정책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나올지 모르니까 약간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나 ESS나 이런 산업단에서는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전략을 갖춰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뭐 사실 그 트럼프 때문에 그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미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고요. 미국에서는 일부 뭐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그쵸. 예. 대응할 수 있는 예. 그런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근데 트럼프라 할지라도 지금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풍력 태양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질 뭐 5년, 10년 후에 지어질 여러 가지 발전원을 가지고 뭔가를 실질적으로 좀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트럼프 2기 내에서도 풍력 태양광 설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미국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 관련 없이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안전판이 있는 거잖아요. 현 정부가 2030년까지는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된 어떤 투자 모멘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뭐 요즘에는 전력 이 파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섹터이든 어쨌든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전력, 망, 구축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AI 시대를 대비하는 많은 분들은 이걸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근데 우리나라도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뭐랄까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거잖아요. 네. 또 강하게 이런 부분에서 실효성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여기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찍고 이제 봐야 그 될까요?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대규모 전력망을 까는 겁니다. HVDC라는 전력망을 그 남서해에서 위쪽으로 이제 수도권까지 올리는 네, 이제 네, 그런 네.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아리백을 위해서도 꼭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라서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데 정부는 어쨌든
현 임기 내에서 이걸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 전력망을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이제 발주가 나와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이 시장이 뭐 작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비하시는 그런 그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사님, 그 최근 뭐 해저 케이블 얘기 나오면서 HDBC 지금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개념을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HVDC는 예. 초고압 직류 전송망입니다. 직류? 네, 직류 예. 전송망인데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받아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한꺼번에 왕창 모아서 위쪽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예. 거리가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HVDC가 초고압 직류 정선망이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는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현 정부가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견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현 정부는 HVDC 중심으로 이제 가려고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은데 전력망이 없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당장 쉽지가 않다. 이런 이제 우려가 확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서남해 쪽 HVDC 투자는 확정이 되었다. 네, 그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필연적으로 여기에 따라오는 투자 섹터 뭐가 있을지 다 답이 나오죠. 전력망 예. 업체죠. 예, 그래서 뭐 예. 여러분도 아시는 전선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공사하는 업체들, 설치하는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이 아마 내년부터 굉장히 바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아마 이해는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많은 분들은 전기차,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딴 호재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좀 풀이 죽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전기차의 ESS 스토리가 우리 한국 업체들은 사실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미국의 ESS 스토리가 우리 업체들한테 붙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센티멘트는 이제 바닥을 쳤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정부가 3기가와트 아워 이상의 ESS를 진짜 한 4, 5년 만인 것 같아요. 그 정도 규모는 이제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요. 연말 안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같은 규모가. 그리고 내년부터도 계속 태양광의 설치가 늘어나는 만큼 ESS를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력망이 아직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ESS를 많이 붙이지 않으면 망이 이제 불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ESS 시장이 연간 한 5, 6기가와트 아워, 많게는 한 10기가와트 아워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사업을 하는 업체들, 뭐 배터리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ESS를 설치하는 업체들, 뭐 그런 또 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ESS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네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전략 저장 관련해서 관련주 좀 띄워드렸는데 고로 흐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LFP, SMR, 뭐 그리고 LMR 그리고 전고체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배터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LFP 배터리를 얼마나 조기에 빨리 생산해서 중국과의 격차를 이제 줄여야 되느냐 그게 그렇죠. 이제 가장 큰 이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MR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이제 고객들을 빨리 확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죠. 만약에 4세대 배터리에서도 중국보다 밀리게 되면 사실 우리 업체들은 좀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로는 우리 업체들이 뭐 중국 대비해서 밀린다거나 뭐 4세대 배터리에서는 이런 지금 기조는 없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도 될 타이밍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으로 가는 세대 안에서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무임승차는 더 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에너지원 중에 이제 수소 이런 부분도 간간히 언급이 되면서 막 부각되기도 한 번에 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인프라는 초기 단계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소 연료 전지는 지금 해외 쪽에서 일단 주가들의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블룸에너지라든지 그렇죠. 예. 최근에는 또 이제 후발 주자인 플러그 파워까지도 좀 상승 추세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데이터 센터의 보조 전력원으로서의 수소 연료 전지가 이제 빠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 발전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현 정부가 CO2 배출, 탄소 감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도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그레이 수소를 쓰거든요. 그린 수소를 쓰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린 수소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레이에서 이제 그린 수소로 가는 그 정책의 방향, 그 부분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투자자에게도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병화 이사님을 모신 만큼 현 정부의 탑픽 관련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SK 이터닉스, 예.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또 하나 더 추가하면 금양 그린파워, 요 세 개 업체가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민간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설치량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 5조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5조요? 2030년도에는 한 15조 정도로 3배 정도 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요 세 종목은 주가가 아직은 현장에 많이 싼 상태예요. 그걸 저렴하기도 감안했을 하네요. 때. 왜냐하면 이제 전체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 중에서 지금 한 20% 이하만 상용화된 상태예요.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을 감안하면 이게 2030년 내에 다 이제 현실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하나라도 더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업체들의 사실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앞에 두 개 업체 SK 이터닉스하고 대명에너지는 사실은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됐는데 근데 이 아직은 반영도가 낮다. 한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발 주자고요. 금양 그린파워는 아직 좀 알려지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업체를 다 좀 묶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굉장히 좀 큰 투자 이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민간 재생 에너지 개발 업체들 네, 세 개를 꼽아주셔야 되는데 SK 이터닉스, 대명에너지,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묶어서 네, 네, 네. 보유하시면 또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정부의 정책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너지 분야를 전반적으로 나눠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는 한병화 연구원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한국과의 통일도 불필요하다고 선언했다. 그는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면 제2사명, 즉 핵방역이 가동된다며 위협했다.
또 한국을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으로 규정하며 두 국가론을 국법으로 못 받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도 전임자 복사판이라며 일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추억이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버린다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1997년 외환 위기와 맞먹는 충격이 한국 경제에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미 무역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투자안의 상업적 타당성 부족이라며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 미국 공장 단속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며 양국이 합리적 해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 어렵다고 진단하고 미중 러북과 민주진영 간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이번 코너는 생활 속 최신 트렌드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앞으로 생활 속 최신 유행과 또 투자 방법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K-뷰티, 그중에서도 스킨부스터입니다. 스킨부스터는 일명 젊음의 주사, 그리고 연어주사라고도 불리는데요. 보톡스나 필러처럼 물리적으로 주름을 피는 것이 아니라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개선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최근 스킨부스터에 대한 화제성도 큰데요. 유명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이 서울의 한 피부과에서 스킨부스터 시술을 받은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이 휩쓸렸고요. 제니퍼 애니스톤 등 해외 스타들의 K-뷰티 참사로 의료 관광 수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 미용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의료 소비는 1,687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 중 피부과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스킨 부스터의 세계적인 유행,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먼저 오늘 국내 대표 기업 파마 리서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자사의 리쥬라는 국내 스킨 부스터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 여성들이 리쥬란 시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다라고 보도할 만큼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데요. 주가 역시 1년 동안 200% 넘게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9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파마리서치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임상 절차를 통한 허가가 필수인데 이미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허가를 획득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평가하며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7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트렌드 속에서 또 다른 기업 LNC 바이오입니다. 이 리투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스킨 부스터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이 리투오는 미국에서 각광받는 레누바 시설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기질을 활용해 자가 조직 회복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시술 6개월 후에는 콜라겐이 3.9배, 엘라스틴이 3.2배 증가한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시장의 주목을 뜨겁게 받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주가만 3배 가까이 상승하며 약 180% 이상 상승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마리서치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은 55,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킨 부스터 트렌드는 사실 정책 모멘텀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성형 미용 관광을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언급했고요. 또 이달 말부터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도 허용됩니다. 여기에 국경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올해 외국인 의료 관광 소비가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킨 부스터를 직접 생산하는 파마리서치와 LNC 바이오가 핵심 기업이고요. 여기에 미용과 성형 관광이 확대될수록 시술 장비 업체나 의료 관광 관련 서비스 기업까지 수혜 범위 넓어질 수 있으니까요. 관련 기업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트렌드 어떠셨나요? 트렌드를 잘 살펴보면 산업이 보이고 기업이 보이고 또 투자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그럼 내일 같은 시간 또 돈 되는 트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50만 원 돌파해서 50만 7천 원이네요. 자, 지금 제가 커뮤니티를 들어가 봤는데 커뮤니티에서 지금 알테오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열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데요. 자, 저도 저게 말이 되나요? 근데 진짜 신기할 정도. 항암제를 집에서 스스로 놓는다고요? 아, 저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지금 성과인데 지금 이 머크의 키트루다는 무슨 저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브비의 휴미라 같이 지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런 게 아니고요.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거든요. 인간의 몸에 면역력을 돋궈서 스스로 암을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부작용이 덜한 거죠.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덜합니다. 그리고 3세대 면역 항암제로서 지금 키트루다, 머크의 키트루다가 압도적인 어떤 안전성과 유효성을 발휘하면서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에브비의 휴미라가 9년 연속 매출 순위 1위였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화이자의 이 코로나 백신이 잠깐 1위를 차지했으나 바로 1위 정점 찍고 내려갔고요. 이젠 다시 올라갈 수 없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케네디 주니어가 더 이상 백신 권고사항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다시 한번 그 정점으로 갈 일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크의 키트루다는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뭐냐? 그 지금 찰나에 이제 특허 만료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 만료가 다가오니까 그걸 방어를 하려고 누구를 끌어들였습니까? 알테오젠을 끌어들였죠. 알트B4라는 기술.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주사 제형은 정맥 주사 제형으로 여러분들 뭐 병원에 입원하신 뭐 환우분들이나 가족분들 한 명씩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갈 수도 있고요. 뭐 아프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서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많은 환자를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을 못 찾습니다. 바늘이 두꺼워서 못 찾을 수도 있고 혈관이 얇아서 못 찾을 수도 있고 혈관이 두꺼워도 오히려 안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간호사 불러오죠. 경험하셨죠? 핏줄 터져가지고 피 질질 나가지고 핏줄 퉁퉁 빗고 그래서 겨우겨우 꽂는데 한 30분 걸리고 꽂아서 한 번에 놓으면 안 되니까 혈관이 터지지 않습니까? 링게루를 똑똑똑 한 방울씩 터뜨려서 2시간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동네 병원 가면 안 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학병원을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아까 말한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맞고 나서 집에 가는 데까지 미국은 병원도 가까이 있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병세권이라고 뭐 앰뷸런스 소리 들린다고 시끄럽다고 그거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4-5시간 이상이 걸려요. 근데 지금 이 피하 주사 제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베둘레헴이나 엉덩이에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예요 지금? 알테오젠이 적용된 시간이 1-2분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4-5시간이 걸려야 되는 걸 집에서 1-2분에 맞는다고요? 이건 지금 정말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도 만약에 더 혁신적인 제품이 있으면 빛이 안 나겠죠. 할로자임이라고 알테오젠 공부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경쟁 관계에 있는. 그 할로자임의 기술을 적용해서 그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한 그 시간이 그게 7-8분입니다. 7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정맥 주사 제형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항암제를 우리가 집에서 맞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생각이 원래. 항암제를 우리가 스스로 맞는다고? 이거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뛰어난 할로자임마저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성과이고 그리고 지금 마일스톤을 받는 단계에서 로열티로 받는 단계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일스톤이라고 이제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무슨 임상 몇 상에 넘어갔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그걸 수입해간 기술을 수입해간 업체에서 임상을 진행할 때마다 임상을 통과하면 이 마일스톤이라고 돈을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시판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FDA 지금 시판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시판에서 팔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영화로 따지면 러닝 개런티를 받는 겁니다. 유승용 씨나 이병헌 씨가 처음에 계약금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겠죠. 근데 흥행을 쳐요. 예를 들어 마동석 씨가 계약금을 받고 출연료를 받고 들어갔는데 범죄도시가 1000만이 넘으면 그때부터 뭐 100만 단위씩 얼마를 받기로 했다. 러닝 개런티. 바로 그런 러닝 개런티의 저기가 형식이 로열티입니다. 그럼 얼마가 팔리느냐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예상된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할로자임 기술이 적용된 아까 7, 8분 걸리는 그 SC 제형 보다도 7분의 1을 줄였는데 이미 그 할로자임 기술이 적용된 게 이미 유럽에서는 30%, 40%를 먹는 정도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왜냐면 당연하죠. 누가 대학병원 가가지고 4-5시간 걸려가면서 점심시간 걸리면 또 대학병원 교수님 시간 넘어갑니다. 오후로. 그리고 예약 안 하면 예약 지금 유명하신 교수님들 몇 개월 걸리는지 아시죠? 지금 1년 넘게 걸리는 대학 교수님도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럴 정도로 지금 오래 걸리는 거를 동네 병의원에서도 처방할 수 있고 집에서도 맞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에 대한 어떤 가치를 지금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워낙에 지금 뜨거운 지금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머크의 파트너가 됐다는 요게 정말 대단한 어떤 그 협업의 어떤 출발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51만 4천 원을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너투 들어보셨죠? 에너투 들어보셨죠? 유방암 치료제인데 거기도 SC.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하 주사 제형이라는 거는 주사 제형을 편하게 바꾼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정맥 주사 제형이에요. 모든 약이. 그래서 이건 어디에나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게 면역 항암제든 표적 항암제든 ADC 치료제든 무슨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든 모두 다 특허 만료가 된 오리지널이 방어를 치려고. 왜냐하면 오리지널이 특허 만료가 되면 뭘로 방어를 치냐면 제형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주사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경구 제형, 패치형으로 변경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제법, 만드는 방법을 다시 특허를 내버리거나 제형, 모형을 바꿉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방어를 쳐서 특허를 또 3, 40년 계속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계속해서 이런 기술들을 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노리나요? 오리지널뿐만 아니라 그 오리지널을 잡으려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도 노립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이거는 지금 이 러브콜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의 가치가 한번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 이 확장성은 끝도 없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지금 연 거고 이미 지금까지 주가의 상승을 많이 가져왔지만 앞으로도 지금 갈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알테오젠 지금 보시면 54만 8천 원. 이게 지금 최고가인데 그 전에 보시면 2024년도 말부터 몇 개월 정도죠? 한 6개월 이상이죠. 지금 9월 달이니까 8, 9개월이에요. 8, 9개월 넘는 구간 동안 지금 횡보를 했죠. 그 횡보 구간을 이번 달에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이 상승 N자가 지금 보이죠? 월봉에 상승 N자가 보이는데 가장 좋은 건 뭐 맨 밑에서 사신 분이죠. 근데 이걸 맨 밑에서 이제 과거의 차트를 보고 저때 샀었을 걸 이럴 수도 있지만 이때 사셔가지고 지금 이득을 계속 취하시는 분은 손에 꼽을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10개월 횡보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린 상승 N자의 이 연결고리에서 매집하신 분들 지금 이제 수익이 크게 나기 시작하고 있겠죠. 많은 수량을 모았다면.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거 다 놓쳤어도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지점에서 상승 N자의 오른쪽 꼬리를 먹어도 그것조차도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후 횡보 구간이 10개월 정도 됐잖아요. 이게 길면 길수록 에너지 응축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응축 과정이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 첫 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뭐 코스피 이전 상장 뭐 조건을 채웠느니 뭐 지금 아까 전에 머크랑 협업을 해갖고 지금 머크의 어떤 이 키트루다의 특허 절벽에서 구출을 해냈느니 이게 지금 뭐 완결이 된 이야기로서 다 끝난 것 같잖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이제 시작이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게 원래 먼저 움직이는데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뉴스 보고 팔아야 된다. 사실 그런 말을 예를 들어 그런 말도 할 수 있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두 번째 상승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봉, 주봉, 일봉에서 다 겹쳐서 나온다는 거죠. 일봉, 주봉, 월봉이 전부 다 지금 쌍바닥입니다. 상승했죠. 이럴 땐 뭐라고 했죠? 파동이 중첩됐다. 그래서 좋은 일이 겹치면 힘이 더 세진다. 지금 모든 씬에서 다 똑같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를 뭐 19시간 전인가 20시간 전에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리신 분이 있거든요. 알테오젠이 이미 시간에부터 이 소식이 나와서 뜨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갈팡질팡했는데 그 전에 이미 20시간 전에 올리신 분이 계세요. 기대감이 사라져서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근데 오히려 이럴수록 호재의 세론보다는 급등 가능성이 있다를
이 어떤 분이 20시간 전에 올리셨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선견지명이 있거나 시장을 잘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세론의 기회로 판단해서 아까 말한 대로 뉴스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게 다 나왔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코스피 이전 상장 요건 채웠다. 머크가 이제 키트루다 큐렉스라는 SC 제형을 병행할 수 있는 RTB4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허가를 받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완결판으로 생각해서 세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이 저 팔로우가 많으신 분들이라고요. 요즘에 커뮤니티에 팔로우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팔로우가 꽤 많으신 분이에요. 기존에 뭐 많이 맞추셨거나 인기가 많았겠죠. 그런데 이번에 팔로우가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론보다는 급등 가능성이라고 20시간 전에 올렸는데 이분이 맞췄어요. 뭐 여기서 갑자기 오후장에 급락할 수도 있지만 오후장에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코스피가 역사상 신고가를 뚫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이 맨 아래에 올린 건데 이분은 이제 개장하고 나서 올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하셔야죠. 누구는 오늘을 세론의 기회에 세론으로 판단해서 팔 것이고 누구는 저렇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해서 아까 새롭게 동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저렇게 재밌게 밈을 만들어주신 분도 계세요. 자, 저분 이제 엄청나게 지금 유명해지시고 계신 분인데 자, 영차 안 하고 지금 뭐 하는겨 하면서 더욱더 지금 올라갈 것을 지금 외치고 있으신 그런 모습을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약주 장인이라시는 분이신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의 어떤 문제점이 제약주에 몰려있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제약주에 몰려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으로 발현될 수 있는 지금 순간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약주에 몰려있는데 제약주에 초대형 악재가 떴어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 기술 발휘한 머크가 그 허가가 안 나고 그래서 HLB가 뭐 항서제약이 뭐 다시 뭐 판단해서 올린다는 게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겹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코스닥은 완전 소외될 뻔했는데 코스닥의 대형 호재가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오에 몰려있던 게 장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천당제약도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삼천당제약은 또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로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데 한꺼번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 HLB의 리보세라닙 그리고 지금 뭐 저기 머크의 키트루다 SC 제형 그리고 지금 삼천당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막 이런 것들이 동시 예를 들어 뭐 코오롱 티슈진의 저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터져버리면은 이 바이오에 쏠린 단점이 최대 장점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짜장면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저것만 먹는 거예요. 탕수육이랑 만두만 먹어요. 근데 갑자기 짜장면만 먹으러 왕창 몰려오면 내가 짜장면만 100개로 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갖고 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거를 볼 텐데 이제 코스피 겁니다. 원전 섹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아쉬운데 오늘 코스피가 사실 3,470이거든요. 지금 3,470이면 3,500 가까이 갔는데 이 조방원의 활약이 지금 뭐 아직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못합니다. 제가 이게 누누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면 조방원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하면 상대적으로 조방원이 강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날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날라서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해버리니까 조방원은 오히려 그거에 비해 상대적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 격차를 두면서 시간차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분산되기가 어려운데 미국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몰려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겠어요? 미국보다 돈이 덜 들어오는데 한쪽으로 몰리면 한쪽으로 들어갈 돈이 모자라요. 오늘 삼성전자로 쏠려버린 거죠. 지금. 그래도 오르긴 오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온 거는 지금 일단 이 미국에서 오클로라는 업체가 급등했죠. 뉴스케일 파워도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총리 나오죠. 영국 총리는 항상 트럼프만 보면 웃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정상 이 얘기에서 사실 이 정상회담 뭐 그런 거 아니고 그 저기를 만나러 갔잖아요. 저기 누구죠? 저기는 영국은 총리 개념이고 그 왕 있잖아요. 왕 만나러 갔는데 어쨌든 그 기본적인 거는 총리랑 하죠. 그래서 원전 관련 협력 발표를 했을 때 이 원전에 대한 어떤 뭐 규제나 이런 것 다 없애고 빨리빨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 이 소식 때문에 오클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권에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횡보한 게 지금 여기 알테오젠이랑 똑같거든요. 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커뮤니티에도 그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일단 만약 내일도 두빌이 빌빌되면 그것이 두빌의 한계 적정선이라고 어저께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렇게 올리신 분 계세요. 더 이상 기대는 금물입니다. 폭풍 전야의 밤들 편히들 지내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이제 장 바로 전에 올리신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도 만약 안 오르면 국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저기 또 재밌는 밈을 올렸는데, 자, 삼성전자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죠? 9만 원대 계신 분들. 지금 8만 3천 원까지 왔거든요. 구조대 기다리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두빌 주주분들 6,789원 다 묶인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누가 구해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날 구해주러 온 줄 알았더니 자기도 저기 잡혔다는 겁니다. 자기도. 저 독수리 1호잖아요. 닭소리 1호가 이제 구해주러 온 줄 알고 방긋 웃었더니 자기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다 그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구간에 다 물렸다는 거죠. 지금 물린 어떤 심정을 지금 말한 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내일도 빌빌되면 이제 한계다. 오늘 뭐 조금 오르긴 하지만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걸 한계로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죠? 2.47%밖에 안 오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 오르면 국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오늘은 일단 별로 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일단 급등한 뒤에 횡보하고 있거든요. 자, 월봉에서 어마어마한 급등한 다음에 3개월 쉬고 있잖아요. 이거 고양이가 실타래를 망쳐놓고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주인이 이제 다시 이거를 뭉칠 시간이잖아요. 이게 월봉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여러분들 빌빌되지만 빌빌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똑같죠. 2025년도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급등한 뒤에 지금 3개월 정도 3주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2개월 정도.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이 그때 코스피에서 제가 말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급등한 뒤에 횡보할 때는 그 다음 급등을 기다리면서 이 지루함이 그리워질 시간이 올 때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거나 분할 매수할 수 있다. 물론 이 시점에 다른 것들이 가니까 마음이 다급해질 수가 있겠죠. 두산에너빌리티에만 몰려있으면 지금 알테오젠 많이 갖고 있는데 폭등하는 거에 비해서 저기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겠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떤 요것만 놓고 보면은 지금 당장 빌빌된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등한 뒤에 횡보는 상승의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급등한 뒤에 밑으로 꺾여 있겠죠. 안 꺾이잖아요, 지금. 그런 걸 보면서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가 있다. 자, 일봉을 보면 더 지겨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맨날 이렇게 횡보시킬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어떤 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수급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말이 박스권 상단 돌파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겹다고 하더라도 코스피의 차트, 알테오젠의 차트, 저번에 한국카본의 차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그 결말이 어땠는가 확률에 지금 베팅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4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는 바뀌었지만 4파는 그대로입니다. 자,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요건을 충족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도 아쉽게 그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알테오젠은 이번에 기회가 정말 잘 잡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마치 부대에서 대대에 있다가 막 사단 여단으로 가는 어떤 이 신병 같은, 그렇죠? 물론 그 대대에서는 아주 고참이지만 이제 코스피 부대에서는 신병입니다. 그래서 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왼팔로 경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 어떤 고참들이 텃세를 부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저렇게 조그만 부대에서 큰 부대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길러서 진짜 저렇게 부대를 이전하는 사람은 거의 손에 꼽는다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정말 대단하다. 자,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합니다. 일병 알테오젠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오프. 오늘은 미국 이민 단속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금 대미 투자 스위치는 오프. 9월 초 미국 조지아의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에서 475명이 구금됐습니다. 이 가운데 300여 명이 한국인 노동자였고 이들은 9월 12일 석방돼 귀국했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환경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걸까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알아봅니다. 첫 번째, 외교와 제도. 사건 직후 미국은 한국과 비자 제도 워킹그룹을 가동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인력에 특화된 프로젝트형 신규 비자 논의도 시작됐는데요. 한국 정부는 귀국 노동자 보호와 동시에 합법 체류자까지 단속에 포함됐는지, 절차상의 통역, 법률 지원이 충분했는지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속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양국 간 제도 개선과 외교 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과 기업. 기업 현장엔 즉각 타격이 있었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공사가 최소 2-3달 지연됐고 다른 미국 공장들에서도 한국인 기술자 귀국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차와 LG는 기존 라인으로 수급을 메우며 버티고 있지만 설치와 시운전 같은 전문 인력 공백은 쉽게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하청 관리와 신분 검증을 강화하면서 현지 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들에게 대미 직접 투자 리스크를 새롭게 각인시켰습니다. 세 번째, 노동과 인권. 귀국 노동자들은 우린 안내받은 대로 합법적으로 일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도급 구조 속에서 비자 경계가 모호했고 법률 통역 지원도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 정부는 법 집행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고용 관행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 했다는 거죠. 결국 테이블 위에는 노동권 보호, 법 집행, 그리고 투자 안정화라는 세 가지 과제가 동시에 놓였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법 집행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입니다. 단기 해법은 가이드라인 보완, 중기 해법은 프로젝트형 신규 비자 제도. 앞으로의 향방은 협상의 속도와 기업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앞날의 행보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식, 채권, 금 등의 모든 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 기류가 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이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HBM3 품질 테스트 통과가 가시화됐다라는 보도에 삼성전자 4%대 넘는 상승으로 코스피 오늘 장중 3,481선까지 올려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0.73%가량 오르면서 3,470선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87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일중 고점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3,480선 터치한 이후에 지금 조금은 오름폭을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코스피 시장 열어보시죠.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3,800억가량 지금 매수세를 점차 키워가고 있고요. 기관도 2,3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메이저 주체 LJ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6천억 원 넘게 팔면서 지금 지수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올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기조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른 지금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개인은 1,6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1,000억 원가량 매도, 기관도 5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 시장 일단 1,390원대로 올라온 이후에 지금 시장 상황도 1,393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알테오젠 파트너사인 MSD가 FDA로부터 피하 주사 제형인 키트루다 큐렉스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키트루다 큐렉스는 흑색종, 위암, 자궁경부암, 담도암 등 총 38개의 적응증의 허가를 획득했는데요. 지난해 4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정맥주사 제형의 키트루다 적응증 대부분을 승인받았습니다. 피하 주사 제형의 키트루다 큐렉스는요, 투약 시간이 30분가량인 정맥 주사 제형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압도적으로 덜 들고 투약 과정에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도 처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이달 말부터 미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SC 제형의 확대에 따라 알테오젠이 수령하는 로열티가 향후 1조 원을 웃돌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CLSA 증권도 알테오젠에 대해서 키트루다 SC FDA 승인이 상당한 라이선스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종전 58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한국 바이오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의 핵심 제품에 국내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으로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보시죠. 알테오젠 일단 오늘 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장중에 54만 원까지 프리마켓에서 올라서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51만 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51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핏이 타임즈에서 세계 최고의 헬스테크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26% 급등하고 있고요. 2만 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오늘 10% 넘게 튀어오르면서 25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가 예상보다 시장에서 좋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아이폰 부품 공급사들이 오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IT 외신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 17의 수요가 예상보다 높아 중국의 협력업체 생산업체 두 곳에 생산량을 40% 늘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P모건은 아이폰 17의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면서 매수 등급을 거듭 강조했고요. 목표가를 기존의 255달러에서 28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더불어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이 베트남 V3 신공장을 가동하면서 카메라 모듈 생산지를 이원화한다라는 소식도 매기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증설로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해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고객사의 대규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속 오늘 주요 종목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LG 이노텍 10%가량 오르고 있고요. 19만 3,600원 선 지나갑니다. 덕산 네오룩스 주가도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5만 1,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BH 주가도 오늘 9% 넘게 튀어오르면서 19,4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전자에 올라선 이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의 품질 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보도, 그리고 디램 업황 회복 전망에 따라 증권가들도 일제히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은 2025년 20.8%에서 2026년 35.7%로 확대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11만 1,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반도체 주가가 심상치 않죠.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도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견을 시장 평균 수준에서 매력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HBM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며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 원에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가격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지금 5%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고요. 5% 넘게 오르면서 지금 52주 신고가 부근 지나갑니다. 8만 3,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8만 4,000원 선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0.71%가량 오르면서 오늘 삼성전자보다는 상승폭이 나오지 않지만요. 그래도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5만 원 선 회복해줬고요. 35만 5,250원 선 지나갑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국내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에브리싱 랠리 기류에 코스피도 반도체주의 강세로 동참 중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만큼 앞으로 우리 반도체주들의 강세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 세워볼 전략 저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인사이트 플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투자를 잘 하려면 경제, 시장 이해는 필수인데 이분이 여러분들의 답답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력을 딛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뚫어내네요. 네. 오늘 이 종목이 5% 올라갑니다. 예. 83,000원 위에서 움직이는데 납품에 성공했어요, 엔비디아에.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지난 한 2024년 2월이에요. 삼성전자가 이제 HBM3 12단 개발을 마쳤다라고 네. 공표한 지는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AMD라든지 뭐 브로드컴 이런 쪽에는 순조롭게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제 반도체 업계 최강자인 엔비디아 그렇죠. 쪽에 네. 납품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한 1년 6개월간 계속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콜 테스트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드디어 1년 6개월 만에 이제 장기간에 걸친 노력 끝에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의 보도입니다. 예. 다만 이제 삼성 측에서는 고객사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확언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만은 이번에 나오는 메이저 언론들의 이제 보도를 보면 이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 사실상 거의 뭐 확정 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 단계는 넘어선 걸로 보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삼성이 HBM 관련해서 이제 쓰리긴 합니다만은 12단 제품의 납품이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이 12단을 납품했던 업체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인데 이제 드디어 세 번째로 삼성이 12단 계열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시장에서는 이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뭐 현재 삼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출 비중에 비하면 이게 뭐 엄청나게 매출에 도움이 되는 큰 비중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겠다 이런 전망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3는 조금 뭐랄까요 끝물이랄까요. 예. 이제 주력 제품이 차세대가 차세대로 지금 넘어가는 예, 상황이라서 지금 갑자기 뭐 엔비디아라든지 큰 거래선이 뭐 이걸 바꾼다라든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3를 어느 정도 납품에 성공했다라는 게 사실상 그동안 고전하던 삼성의 기술력에 관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이제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준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방금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엔비디아 쪽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말 출시가 현재 예정되고 있는 새로운 차세대 GPU죠. 이 루빈 관련해서는 이제 HBM4 경쟁이 현재 막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원래 엔비디아가 이제 글로벌 이하게 요구했던 쉽게 말하면 이 정도 성능은 맞춰줘야 돼라고 했던 속도를 현재 더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8 Gbps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10 Gbps 정도로 동작 속도를 인상을 했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더 까다로운 기술력을 이제 4세대에서는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삼성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부여된 거죠. 관련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우리는 이미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속도를 맞췄어라고 했고요. 그런 가운데 4세대 관련해서 세계 최초 양산 시스템도 갖췄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SK 하이닉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4세대에서도 하이닉스의 독주가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삼성의 3단 마지막 콜 테스트 통과 그리고 삼성이 우리도 4세대 경쟁에 뛰어들겠어라는 입장으로 보아하니 앞으로 4세대 경쟁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뭐랄까요 재미있는 국면이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의 오랜 기간 사실 우리 투자자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애를 많이 태웠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경쟁력도 어느 정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낭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전반적으로 K 반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 우리에게는 또 호재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우리 시장이 현재 막대하게 지금 이제 사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일주일간 외국인들의 순매수 잔량 중에서 예. 70%가 삼성과 하이닉스예요. 맞습니다. 예. 사실상 주가를 정말 이 무거운 주식들을 통해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니 뭐 세계적으로 경쟁력 좋아. 이제 3단계 퀄 테스트 통과했어. 뭐가 문제야? 더군다나 PBR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싸도 너무 싸.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앞으로 이제 D램 관련해서도 여전히 뭐 물량이라든지 가격 좋고 기술 좋고. 근데 지금 가격은 너무 싸고 정책 모멘텀까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단기간 내에는 뭐 우리 시장 전체를 리드하는 원투펀치로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목표주가 11만 원짜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좀 화제가 됐던 것이 엔비디아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어쨌든 인텔에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 50억 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속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인텔 더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려면 뭐 엔비디아가 더 호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이렇게 좀 잘 가다 보니까 혹시 영향이 있나 이런 네.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반도체 업계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메가톤급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엔비디아를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중국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서 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에 잠깐 한눈 팔려 있는 사이에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에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조 정도입니다.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텔의 보통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매입 단가는 23달러 정도고 이 매입이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약 5%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갖게 된다라는 예. 건데요. 실상 뭐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 인텔은 지금 현재 사면 초과 상태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분석은 적어도 인텔에게는 이제 라이프라인, 생명줄, 구조줄이 그렇죠. 왔다 이런 현재 분석입니다. 예. 인텔 입장에서는 반가운 투자고 청론만마를 얻은 거죠. 반도체 세계 투자일생, 예. 그럼요. 반도체 세계 최강과의 어떤 식으로든 지분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 협력이 가능한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엔비디아는 그럼 왜 인텔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협력을 했을까라는 건데요. 일단 이제 인텔이 그동안 잘하고 있는 건 쉽게 말하면 CPU입니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거죠. CPU 개발 관련한 건데 엔비디아의 이제 RX GPU랑 이게 어떤 식으로 결합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모종의 노림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기존에 일단 NV링크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쪽의 CPU, 이쪽의 GPU랑 고속 연결이 가능하다라면 사업적으로 충분히 시너지가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은 시장의 분석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제품 간의 결합의 시너지로만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뭐냐면 여전히 트럼프 정책이 미국 내에서 특히 이제 AI 선도 업체들에게 미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반도체 굴기, 반도체에 대한 그립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의 투자를 강화하라는 모종의 압력이 또 정책적으로는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예. 어쨌거나 미국의 정책적 압력이든 또 이제 관련한 CPU의 어떤 그 결합을 통한 개발이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텔과 엔비디아 동시 호재다 이렇게 보는 게 시장에서의 이제 모종의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떠나서 시너지는 날 만한 분야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작은 결합이 반도체 업계 전체에 큰 태풍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네. 핵심은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업체에게 아직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과연 그러면 엔비디아가 기존에 있던 TSMC 라인 또 SK 하이닉스 라인 등등등 해서 파운드리 관련한 라인을 이제 서서히 인텔 쪽으로 과연 물량을 주거나 기술력을 키워서 파운드리 관련한 지각 변동까지 장기적으로 이게 갈 것이냐가 사실은 이제 진짜 관전 포인트인데 네네. 현재로서는 그런 영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런 기대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평가예요. 왜냐하면 현재 인텔 관련한 기술이 워낙에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예, 거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 관련해서 인텔이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지금 투자되어 있는 50억 달러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여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배 얘기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여부를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선과의 관계, 세계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지배력 그리고 순차적으로 계속 이 생산과 납품과 또 차후 다음 반도체 개발이 이 시계열로 쭉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라인을 굳이 그 시계열을 굳이 옮겨가면서 모험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영향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관련한 인텔의 어떤 그 추격은 아직은 제한적이다. 심지어 가능성조차도 확언할 수 없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의미 없는 정도의 먼 미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그럼 결국에는 파운드리 관련한 어떤 시장의 뭐랄까요 태풍보다는 기존 CPU 관련한 태풍으로 와야 된다라고 보면 기존 경쟁사인 AMD 또는 엔비디아의 서버 CPU를 제공하는 ARM 이쪽 관련해서는 조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파운드리 관련한 TSMC나 삼성 관련한 영향력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봐서 우리 입장에서도 아직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특히 정부가 계속 미국 내에서 협업을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게 확인이 된 이상 그렇죠. 미국 당국이 이 산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 압력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우리 업체들에게 어떤 식으로 차별적 배제적 정책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와 있는 어떤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고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약간 뭐 찝찝한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 우리나라 반도체 뭐 입장에서는 자기와의 싸움만 열심히 하면 일단은 괜찮겠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평론가님 미국 정부가 그 전문직 그 인원에게 주는 그 뭐라 그럴까 인재들한테 주는 네. 그런 비자를 깜짝 놀랐어요. 1억 이상이나 내고 오라고 오란 소린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국 기업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비판 받아야 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게 제대로 이게 가능한 정책인가 싶을 정도로 비판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직 비자죠. H-1B라는 비자인데 이 비자에 관해서 그동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이언스, 과학이라든지 이 테크 관련한 전문가들이 사실은 신청하는 거고요. 연간 약 8만 5천 건 정도만 사실은 발급이 되는 그런 비자입니다. 다만 이 비자를 발급할 때 수수료가 지금 한 $1,000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갑자기 100배 인상해서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4천을 내라라는 원래 게 140만 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옆에 이제 러틀 상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 하이테크 인재들의 고용을 막음으로써 미국 내의 인재들의 고용을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어떤 그런 방침으로 일단 이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시장이 환호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미국 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 진영 이게 핵심 아젠다는 반이민입니다. 근데 그쪽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존이 지금 현재 H-1 비자를 통해서 고용하고 있는 여기 14,000명입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메타가 5,100명이 넘어요. 애플도 4,200명이 넘고요. 구글도 4,100명이 넘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M7 회사들이 저렇게 세계적으로 현재 호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인 인재들을 저렇게 많이 거의 5,000명에서 10,000명 단위로 사실은 영입해서 그 최첨단 기술을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당장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1년에 1억 4천씩 내라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큰 경영 부담이면서 동시에 건건이 그분들에게 이 어떤 허들이 된다면 인재 영입에 굉장히 지금 난관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런 그 핵심적인 IT 회사들이 정부에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장 어떡하라는 얘기냐라고 해서 세게 반대 여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성명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매년 1억 4천을 내라. 이 돈 내기 어려우면 아예 인력 수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서 처음 신규 신청할 때만 내라라는 식으로 입장을 호퇴했단 말이에요. 이게 글로벌한 미국이 대외 정책을 이렇게 하루 만에 바꾼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영향력을 봐야 되는데 현재 조지아주 사태에 지금 사실은 여진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현재 올스톱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주지사가 곧 방한한다는 거예요. 현대라든지 우리 입장을 좀 달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우리 국민이라든지 투자가 지금 망설이는 상황에서 한미 투자의 해빙기가 좀 언제 찾아올까 하는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한미 투자의 추후 진행 상황에서도 새롭게 암초가 나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도움을 드리는 전략가 중에 전략가니까 믿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인사이트 플러스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큰 선선한 가을 날씨 펼쳐지겠는데요.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증시 날씨도 오늘 장중 3,480선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등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이어서 8.3층까지 터치하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5세대 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강세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에 오늘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현대차증권, 신영증권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를 내며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는 어떤 표정 짓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쾌청한 가을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요. 이 흐름이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이윈플러스, 한국첨단소재, 그리고 KCS가 오늘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원전주도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미증시에서는 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원전과 인공지능 분야 등에 총 3,50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발전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뉴스케일 파워가 22%, 그리고 오클로가 28% 급등했는데요. 오늘 국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도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 흥행에 지난 거래일에서 3%가량 상승했는데요. 관련된 훈풍이 오늘 아이폰 관련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7은 전작보다 초기 판매량이 4배 이상 늘었고, 또 애플이 부품사들의 초기 생산량보다 40% 이상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에서는 아이폰 부품 공급사인 LG 이노텍과 덕산 네오록스를 비롯한 관련주들 오늘 뜨겁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도 파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은 인공지능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호조와 또 공급 부족에 따른 디램 가격 상승이 겹호재로 작용했다며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폭등세를 보였고 국내 반도체주도 낙수 효과를 누렸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번 주 수요일 반도체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 만큼 일정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보안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SKT와 KT 그리고 롯데카드사까지 연이어 해킹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가 7,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보안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면서 오늘 보안주에도 매수세 쏠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2차 전지주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신차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알테오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미국 머크가 미국 FDA로부터 키트루다 SC 제형 품목 허가를 획득했는데요. 키트루다는 세계 1위 항암 면역 치료제로 연간 매출 규모가 무려 40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허가로 알테오젠은 전 세계 매출에 대해 로열티 약 5%를 받게 되는데 매년 1조 원 규모의 현금을 꼬박꼬박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9월 2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도 강한데 코스닥이 더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매일 오전 10시에 마켓나우 2부 함께해 주세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